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 알통 스피치 양지규 원장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발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발음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물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발음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볼펜을 입에 물고 아, 에, 이, 오, 우 라는 그런 발음 연습도 하고 아나운서나 스튜어디스 이런 분들이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는 나무젓가락이나 볼펜을 입에 물고 아예이오 하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발음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라고? 그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글을 넣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으면 학교에 띄고 다녀오겠습니다 띄어 있죠? 띄어 읽기를 첫째 잘하는 겁니다. 띄어 읽기를 첫째 잘하면 말을 잘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은 호흡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말을 할 때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가 같이 겹쳐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발음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학교에 띄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붙어서 엉겨가기 때문에 발음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되게 들리는 겁니다. 자신도 또 발음이 되지 않고요. 말이라는 것은 공기가 배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목과 혀를 지나서 입 안을 지나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말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을 먹죠. 말이 이 앞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이쪽에서 나온다고 봐야죠. 제가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성악과를 갔는데요. 노래할 때 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하라고 해요.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 밖으로 쭉 더 빼야 되거든요.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말할 때 특징을 조금 느끼셨나요?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한 덩어리의 단어 거기 앞에 첫 어절이라고 하죠. 거기에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는 겁니다. 첫 음절에 악센트.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큰 소리로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를 강조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머니 학교에 어머니 학교에 하면서 예비음이 들어가죠. 찬송가를 부를 때 평화로다라는 그 부분에 찬송가가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부를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부르면 힘 없이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발음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부르게 되면 공간이 좀 큰 곳에서는 저 뒤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정도로 들려요. 그래서 성악가나 또 발음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거나 노래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하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성우나 아나운서 분들도 발음을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죠.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음절에 악센트, 입을 크게 벌린다, 그리고 띄어 읽기를 한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발음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복식 호흡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을 굳이 연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말을 복식 호흡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는 글씨 큰 동화책 같은 걸 가지고 거기에서 띄어읽기 된 부분을 먼저 읽으시고, 두 번째는 첫 음절에 악센트 하면서 읽으세요. 특히 동화책에서 대화로 된 부분들, 그 부분이 말하는 걸 연습하실 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습관이 들여지고 발음을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죠.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또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언제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좀 멋있게 재밌게 하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데 무슨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서 뭐 크게 알아들 수는 없었지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발음이 별로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재밌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 전에 발음을 먼저 좀 연습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발음 연습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니까 이분이 눈이 크게 뜨이셨어요. 내가 발음만 이렇게 바꿔도 정말 내 자신이 만족스럽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못하면서 눈이 번쩍번쩍이더라.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알아듣게 되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말이 잘 안 들리고 못 알아듣겠으면 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말을 재미없게 하나? 근데 그게 아니죠. 발음을 명확하게 하면 소리도 물론 볼륨감이 있어져서 좋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소리에 이미 도취되어서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됩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명확하면 내 말이 다른 사람 귀에 명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만족감이 생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 글을 또박또박 읽는 연습, 그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감사합니다.